대구 구석구석 소식을 전합니다. 대구 부동산 TV 7월의 첫 주말입니다. 장마가 온다고 해서 그런지 날씨가 다소 흐리기는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비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1년 7월 2일 영남일보 기사를 통해서 대구 부동산 가격의 흐름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가급적 객관적인 사실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요? 아니면 내릴까요? 21년 7월 2일 영남일보 기사를 보시게 되면 향후 1년간 집값이 오를 것 60%, 내릴 것 11%,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 60%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으며 내릴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11%, 20%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 전망에 대해서도 62%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8%만 내릴 것, 22%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한국갤럽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집값을 조사를 했습니다. 향후 1년간 집값이 올라갈 것이냐고 답을 하신 분은 60%, 내릴 것이라고 답을 하신 분은 11%, 변함이 없을 거라고 대답을 하신 분들은 20%가 되겠습니다. 전월세 가격에서도 1년간 올라갈 것이라고 답을 하신 분은 62%, 내릴 것이라고 답을 하신 분은 8%입니다. 변함이 없을 거라고 대답을 하신 분도 역시 2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측면에서의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를 짚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대구를 기준해서 부동산 가격의 오름과 내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입니다. 첫 번째,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들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대구시 지역의 공원에서 보상금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유동성 자금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연호지구와 대공원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보상금으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임당지구의 보상금들도 시중에 유동자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기에도 자금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똘똘한 한 채로의 어떤 전략으로 인해서 위치가 좋은 쪽에 부동산 가격은 충분히 상승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곳에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에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2020년 7월 1일부터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여기가 범어공원의 작년에 보상 금액으로 나가는 금액들입니다.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평당 200만원에서 91억이 보상이 되었기도 합니다.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살펴보시게 되면 여기는 전체적으로 6억 5,200만, 여기에 전체가 다 범어공원의 일몰제로 인해서 보상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보상받은 금액들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시중에 유동성 자금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연호지구입니다. 연호지구에도 지금 현재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공원이 이전하게 될 부지입니다. 여기도 현재 감정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당역 쪽에도 이렇게 많은 보상금이 지급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보상금에 대한 유동성 자금도 시중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부동산 상승 요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대구 부동산 시장의 하락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대구에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매수 문의가 거의 뜸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충분히 가격 하락 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와 23년도에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나오게 되는데 분명히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특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외지 투자자에게서는 대구는 투자 지역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통상 대구 지역의 17% 정도가 외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중에 금리가 상승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부동산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대구의 경제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 대구에는 충분히 가격 하락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대구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매와 전세 시장에서는 가격이 다소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세 대비 매매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으며 소득 대비 매매 가격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물가 대비했을 때도 고평가되어 있으며 대구 시민의 주택 구매력 지수에 비교했을 때도 매매 가격은 다소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 가격과 전세 가율을 비교해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와 전세의 수요는 아직까지 많은 편입니다. 입주 물량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며 미분양 물건 지금부터 계속 사여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대구의 부동산 가격은 하락 요인이 조금 더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항상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모두 내림과 올림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도나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잘 살펴서 매도 매수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을 사야 될까, 팔아야 될까, 아니면 기다려야 될까? 이 부분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다만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수요자이고 무주택자라면 시세와 호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시세 대비해서 적절한 가격이 나온다면 똘똘한 한 채 전략으로 해서 이치가 좋은 아파트는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1등 지역에 1등 아파트, 1등 동, 1등 층 이런 식으로 해서 똘똘한 한 채 전략으로 매수하는 것도 지금 타이밍이 꼭 나쁜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주택자라면 세금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취득세 부분에서 부담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수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오늘은 대구 부동산 가격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구의 부동산 시장은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내리기를 기다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수요자이며 무주택자라면 똘똘한 한 채 전략으로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타이밍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오늘 영상은 저희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